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 동작구의 이창우 구청장과 함께 2017년 동작구의 정책과 비전 함께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동작구 하면은 국립현충원과 노량진 학원과 그리고 수산시장 등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동작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이창우 구청장님 모시고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지금 서울시 구청장 중에서 가장 나이가 최연소입니까? 서울시보다 네. 전국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가장 젊은 걸로 그렇게 1등이십니까, 그럼? 뭐 1등이라기보단 가장 젊다라는 가장 표현이 젊다. 맞지 않을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러면 50이 안 되신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나이로는 이제 48 되고요. 아, 그래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으로 하면 46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항상 그러면 동작 구민들이 아주 활력이 넘치고 젊은 구청장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선거 때. 이제, 선거 때. 예, 선거 때는 주민들께서 이제 저를 보시고. 네. 너무 어린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구청장 되고 나서. 네. 이렇게 이제 주민들께서 저를 처음 보시면. 네. 귓속말로 이제 막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너무 젊다. 아하.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네. 주민들께서. 네. 역시 젊으니까 좋네. 젊은 게 잘한다. 예.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동작구에 오래 사셨나요, 구청장님이? 제가 이제 10살 때 동작에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올해 이제 한 39년째 횟수로. 예. 그럼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쭉 다 나오신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동작구청장을 지금 초선이시죠? 지금 재선이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동작구청장에 선거를 출마할 때 그 젊은 그러면 40 몇 살입니까? 40 서너 됐겠네요, 그죠? 예, 넷다섯? 그렇죠. 예. 그때나 구청장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왜 가지신 겁니까? 사실 이제 지난 지금 선거는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이제 처음 선거에 도전한 것은 아니고요. 네. 2010년도에 이제 동작구청장 선거에 처음 나왔습니다만. 40대 도전하셨던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때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41살. 네. 예, 만으로는 39살. 네. 그래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그때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야, 저렇게 어려서 구청을 어떻게 끌고 갈까? 예.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네. 그 똑같은 반응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선거하는데. 저도 나이가 4살이나 더 먹었는데 언제까지 어리다고 생각하실까? 뭐 이제 그런 반응이셨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구청장에 도전했던 이유는. 네. 좀 지금까지의 그런 보편화된 일반적인 생각들을 좀 동작구만큼 확 바꿔보자. 새로운 생각을 동작구에 넣어서 지난 40여 년간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우리 동작구의 뒷골목까지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젊은 놈이 한번 나가봐서 우리 동작구를 한번 혁신 한번 해보자. 네. 그런 취지에서 재수 끝에 됐더니 되고 나서도 최연소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사실상 44, 5이면은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회 경험도 한 거고. 네. 아무래도 정치 경험도 많이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아무래도 단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그럼 이제 3년 하신 거죠? 청장 역할을, 그죠? 정확하게는 2년 8개월 2년 했습니다. 8개월. 예.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동작구 하면은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곳입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그중에 한강 이남에 11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딱 2개 자치구만 경기도하고 접하지 않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그래요? 자치구가 영등포구하고 바로 우리 동작구. 그만큼 서울 한 도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이나 고속도로나 동작구에서 출발하면 어디 곳이나 30분 이내에 다 접할 수 있는 서울의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립현충원이 있는 네. 곳이고 또 보라매 공원이나 네. 사육신 공원 등 정말 많은 녹지대가 있어서 우리 동작구만큼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행복 지수 높습니까?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살아오셨으니까 뭐 지금 시작하신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이 젊은 구청장을 뽑아놓으신 이유 그래요? 아닌가. 정말 살기는 좋은데 그래도 그 시대의 흐름과 좀 도시가 좀 맞춰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아직까지 우리 동작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 40년 전 과거와 동네 골목 하나조차도 바뀐 곳이 없다. 아, 그래요? 예,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좀 높게 갖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생각으로 도시를 좀 혁신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는 좀 가장 관통하는 것이고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나 동작구 주민이 아니신 다른 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하십니까? 동작구에 투자하십시오. 성공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이유는 예. 천혜의 자원, 교통요충지에다가 녹지대에다가 정말 살기 좋은 공장도 하나도 없는 살기 좋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충분히 투자에 대한 가치를 좀 본인이 네. 예,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동작구는 서울시의 숨은 진주다. 구체적인 지형으로 보면 여의도와 네. 용산과 노량진이 삼각으로 엮여지는데 네. 앞으로 미래 서울의 중심은 노량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작구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그럼 말씀드리고 이창우 있습니다. 구청장님 보고 투자라는 얘기랑 같은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다음에 재선이 될지 네. 그거는 이제 앞날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삼선이 될지 뭐. 예, 네, 하여튼. 동작구를 보고 네. 예,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동작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싶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결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민선 6기에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도시계획 사업들이 네. 동작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 동작구 주민들이나 아니면 동작구에 관심 있는 분께 추천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그 굉장히 큰 성과로 받아안고 있는 동작구 종합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라든지 행정타운. 네. 그다음에 또 노량진의 관광 문화 중심 도시로 새로 태어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도시의 네.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느 한 곳 한 곳 하나 그 숨어 있는 진주가 아닌 곳이 동작구에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세워서 그 미래에는 우리 동작구가 자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경제적 기능이 가능한 곳으로 좀 거듭 태어나보자.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종합행정타운을 좀 말씀드린다면 좀 네. 배경을 좀 먼저 좀 설명을 시간 드려도 괜찮을까 충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예. 서울시의 전체 면적 중에 그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부지가 약 한 51%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동작구는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전체 면적의 84% 정도 됩니다. 그래요? 서울시도 54%인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동작구도 84%. 네. 그래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구가 굉장히 동작구. 높으네요. 네. 그러나 거꾸로 또 네. 그 상업 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 비율을 따져봤더니 동작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 전체 면적 비율의 상업 기능을 하고 있는 비율의 그 수치가 예. 2.95%. 네. 예. 마지막은 모 자치구가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24번째인데 모 자치구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예. 같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작구도 최소한의 경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좀 확보해보자. 주거 중심의 기능을 하고 있는 84%가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동작구를 인위적으로 주거지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84%의 주거지는 주거지로서의 최상의 주거 공간을 거듭 탄생시키되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최소한의 자족 기능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 지향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장승배기 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지요. 네.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저희 동작구의 전체 상업 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이 2.95%라고 그랬는데 2.95% 중에 절반이
노량진 일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저 수산시장 있고 네, 학원가 있는데. 수산시장, 구청, 경찰서 그 외 이제 그 상업기능을 하는 노량진 구청이 면적이 있죠. 그 수산시장 그 앞에 있나요? 노량진 구청이? 예, 동작구청입니다. 아, 동작구청. 예, 죄송합니다. 그 굉장히 노량진 구청하면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나중에 동작구가 훨씬 커지면 노량진 구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그 2.95%의 절반이 노량진에 몰려 있는데 네. 그 절반 중에 또 절반이 수산시장과 구청과 경찰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요. 예. 다른 지역은 다 주거 지역이네,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들이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동작구에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네. 대신에 그 토지값은 공공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작구청이 자리하고 있는 곳의 그 토지값을 비교해 보면 공시지가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이 차지하고 있는 단위 면적 제곱미터당 네. 토지값을 비교해 봤더니 저희가 세 번째로 비싼 땅값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업 기능이 없는 지역에서 뭐하러 공공기관이 비싼 땅을 누르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종합행정타운을 만들고 이전하자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청과 경찰서는 노량진의 비싼 땅값을 차지하고 있지 말고 싼 곳으로 이전하고 대신에 땅값이 비싸다는 건 그만큼 땅의 가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곳은 민간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게 열어주자. 그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고요. 그 종합행정타운에는 구청이 들어가고 경찰서 들어가고 또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일부 또 그다음에 예정부지 그 옆에 이제 교육지원청이 자리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의회와 보건소 이렇게는 좀 이제 확정이 돼 있고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청사 따로 있고 경찰서 옆에. 따로 옆에 있고 소방서 일부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됩니다. 타운식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들어간다. 예. 그게 어느 동네예요? 장승백입니다. 장승백이요? 좀 올라가네요, 쭉.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노량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행정기관들이 주민들이 찾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만 네. 한쪽 그 경계선에 몰려 있어서 예. 근데 이제 많이 그 동작구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편안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장승백이가 가운데다 이거죠. 중심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땅값도 그 노량진 수산시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약 한 서너 배 정도 쌉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청장님, 네. 저 하나 여쭤볼게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청사 건립이다 그래갖고 네네네. 이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예, 예. 총장들이 호화 신청사 건립해갖고 주민들에게 이 빚만 부담 주고 간다. 이거. 네네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그 불필요하게 거대한 말이에요. 청사를 지어서 호화청사라 해서 이제 세금 낭비다. 이런 지적들이 좀 구청장실을 그냥 걸고 말이죠. 네네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청사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나면, 네. 새로운 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의 96.6%를 충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치단체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 그 서울시로부터 그 보조금을 건축비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 추산하기로는 헌집 줘서 네. 새 집 다 짓고 나면 현금으로 한 400억, 500억 원 정도의 잉여 재원이 발생한 걸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호화청사 논란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자치단체 청사를 신축하는데 제약을 많이 두고 500억 이상의 자치단체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타당성 명목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저희가 1.1이라는 놀라운 비용 편익을 받아서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2006년도, 그러니까 전에 계시는 구청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만 민선 오기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창호 구청장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 제가 잘했다라기보다 우리 주민들께서 네.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될 때다라고 응원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 완공됩니까? 예, 2019년에 착공해서 진짜? 2021년에 완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장 여러 번도 하셔야겠네요.
아니 뭐 네. 저야 제가 시작한 일을 좀 결실을 맺고 싶은 매우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그것은 이제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네. 우리 주민들께서 평가하시고 결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시고요. 청사와 함께. 그럼 그 안에는 이제 구청 직원들이 이용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종합행정타운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새로운 청사 개념을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청사 부지가 이제 과거에 굉장히 활성화돼 있던 네. 전통시장 부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져서 공실률이 70%를 훌쩍 넘는 거의 주민들이 좀 이용하지 않은 재래시장 부지에 저희가 이제 네.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까지도 상업 공간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관상복합시설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청사의 일부를 기존에 영업하던 상인들께 제공할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핵심 모토로 삼고 있는 새로운 청사에 대한 개념이 공무원들의 일터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쉼터여야 한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주민들께서 새로운 청사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올 연말에 설계에 반영을 하고 네. 그리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육청 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네. 보육청? 보육청입니까? 네, 네. 보육청? 동작구 보육청 사업입니다. 이 구청 밑에 그럼 보육청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네. 보면? 저희가 이제 보육청 사업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동작구에는 보육청이라는 행정관청이 있구나 이렇게 많은 글쎄 말이에요.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보육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저희 동작구만의 정책적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뭐 제가 했다기보다 직원들의 정책의 그렇죠. 정책의 이름입니다. 네. 모든 자치단체의 보육 사업을 책임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보다 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은 구청에서 책임다는 일념으로 정말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육 정책을 강화하는 사업이 이제 동작구 보육청 사업입니다. 네. 저희 동작구의 보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저희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의 원장 임명 인사권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만큼은 과거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틀을 만들어 놓으셔서 조례를 그렇게 정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어린이집 원장 인사권이 구청장한테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여러 일들을 관장하듯이 네. 보육청이라 불리우는 저희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과 보육 선생님들을 이렇게 그리고 시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작구만큼은 어린이집 원장이 일정 부분 근무를 하게 되면 네.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도 가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 선생님들의 그런 승진 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리고 종국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보육 종합센터 개념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구청에서 그걸 운영해 나가면은 네. 동작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가는 겁니까? 예. 일단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굉장히 높인다. 높은 수준에서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질을 높이면서.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보육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그 처우가 열악함을 저희가 저희가 선도적으로 동작구가 개선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직장에 대한 네.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민보다는 나중에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러한 동작구만의 예.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처우 때문에
새롭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네. 여러 가지 우수한 자원들을 가진 분들이 동작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체계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네. 이 순환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다른 종합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겠네요. 지금 선생님의 네. 질의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 범죄 예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건 네. 어떤 건? 셉티드라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셉테드, 예. 셉테드, 예. 예,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으로 이렇게 환경 디자인 사업을 이제 셉테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사업을 저희가 이제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2013년 12월에 네. 선거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이제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네. 서울대 그 연구진에서 네.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그 범죄 발생률에 대한 지도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작구 전체가 주거 지역이라고 글쎄 판단할 수 말이에요. 있을 만큼 84% 가 84%만큼 주거 중심 지역인데 이상하게도 동작구가 범죄 발생률에서는 굉장히 빈도가 높은 아, 범죄로부터 취약한 최하위구에 속해 있더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민선 6기 출범하면서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삼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안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이 자치단체가 해야 될 가장 큰 업무다.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노력해서 취해야 될 부분이 범죄로부터 좀 주민들을 지켜내고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저희가 15개 동에 있습니다만 15개 동 전체를 네. 안전마을로 조성하게 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예. 올해까지 약 그 13개 동에 걸쳐서 안전마을 조성이 완료가 되고 그래요. 내년까지 하면 동작구 전 동에 안전마을이 조성이 되는데 물론 모든 전역에 대한 안전마을 조성은 아닙니다만 주민들 스스로 범죄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체크하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작성하는 범죄 지도를 그리고 그 범죄 지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상당히 구체적인 그 실현 요소로 많이 다가오겠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창우 구청장님 제가 모셔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구청장님들하고 달리 상당히 좀 젊은 구청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수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청을 운영하시면서 그 직원들하고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십니까? 궁금한데.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겠죠. 위기가 질서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저렇게 젊은 친구가 구청장이 됐을 때, 국과장들이 다 50대인데, 10대살씩 차이 나는 공무원들이 저 젊은 친구 얘기 듣겠느냐. 좀 그러면서 좀 이렇게 네. 그 불안한 시선을 좀 갖추셨는데, 제가 딱 2014년 7월 1일 날 취임해서 우리 직원들을 만나보니까,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나이가 많고의 그런 따짐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무원들은 구청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니 제 얘기는 좀 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강점이 있으신 거 아니냐라는 거죠. 불쑥불쑥 과거에 어떤 그런 관료적인 위계 네, 질서가 네, 아니라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창호 총장님이 장점이 있으시지 않겠냐고 내가 이렇게 넌지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원하고 가끔 계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네. 부서에도 찾아가고 생맥주도 한잔 하시고. 생맥주는 네. 많이 하긴 했는데요. 네.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까? 그때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평소에 대화할 네네. 때도 토론 시술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시겠네요. 이거는 총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동작구 직원을 제가 한번 불러서 물어봐야 되니 정확하게 나올 텐데 말이죠. 아마 전원 다 네.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네. 총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제가 정리할 거예요. 네네. 예,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우리 존경하는 동작구 주민 여러분, 네.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네. 우리 동작구 참 많이 달라졌고 또 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동작구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는 거의 뭐 선거에 나가시는 분처럼 하셨어요. 선거가 내년 6월이잖아요. 멀었잖아요. 네,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창우 동작구청장이었습니다. 네.